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오늘 HLB 공시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닌데 뭐 좀 유상자 관련된 이슈가 뭐 약간 뭐 지연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걱정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영상으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HLB는 기존에 말씀드렸죠. 구명정 기업에서 바이오 시총 1위 기업을 노린다. 이게 목표라고 진양권 회장께서 기존에도 인터뷰를 하셨었죠. 포스닥 시총 1위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2위는 가능한데 1위는 똑같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HLB도 임상 3상 진행 중이었으니까요. 똑같이 성공한다면 헬릭 스미스가 더 가능성 높지 않을까요? 했는데 헬릭 스미스가 이제 임상 오염으로 지금 한 차례 이제 뒤쳐져 있죠. 그래서 현재 셀티리온 헬스케어하고 1위 자리를 다투고 있습니다. 현재 2위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뭐 1881호 유상자 삼각합병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정정된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유상자 결정에서 정정된 걸로 돼 있죠. 정정. 정정 신고에 이게 새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 6월에 나온 겁니다. 이거 공시가. 그래서 6월에 나와서 이렇게 공시가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 뭐 나비빌 변경 때문에 정정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10월 말에 예정돼 있던 걸 11일 늦춘 겁니다. 그래서 뭐 유상자 뭐 납입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정이 살짝 변경된 거고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6월 달에 이제 6월 중순 그쵸 6월 13일 날 이미 나왔던 거예요. 해서 유상증자 한다 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2019년 10월 30일 체결 예정인 HLB USA 그러니까 미국 지사랑 LSK 바이오파마 엘리바가 이 원래 LSK 바이오파마에서 이제 사명을 변경한 거죠. 자회사들 삼각합병 관련된 이슈인데 크게 뭐 다른 건 없어요. 지금 달라진 거. 그러니까 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정말로 우려될 상황이었으면 오늘 급락이 이렇게 나왔어야죠. 근데 뭐 주가는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우려할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갑작스럽게 질문을 좀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알고 가시면 되고 삼각합병 하는 이유는 기존에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HLB는 현재 우리가 모두 바이오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고 했어요. 구분은 실제 바이오 쪽으로 자회사로 갖고 있는 거지 이 HLB 본사는 보시면 알겠지만 구명정 제조업체예요. 구명정 제조업체입니다. 주요 제품 보시면. 그래서 업종명도 선박 및 보트 건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비유를 해드렸죠. 여러분들이 베트남이나 인도나 뭐 신흥국에 관심이 있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정보가 없잖아요. 정보가. 그래서 유망한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아서 딱 열어봤더니 항암 치료제 기업이라고 해서 항암제를 개발한대요. 블록버스터급 항암제를. 근데 딱 열어봤더니 업종이 보트,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주요 제품이 구명정. 뭐 이러면은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뭐야 이 기업?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HLB가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대요. 이거는 제가 한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회사를 합병하면서 아예 업종 자체를 이제 바이오 쪽으로 확실하게 선회를 하기 위해서 삼각합병을 한다라고 기존에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HLB 생명과학이랑도 이제 뭐 자회사들 이제 지분 정리하고 현금 지급하고 지분 정리하고 하면서 이제 뭐 기존의 구명정 제조업체에서 이제 글로벌 항암제를 개발하는 이런 이제 코스닥 시총 1위를 노리는 바이오주로 거듭난다. 이런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가가 뭐 크게 흔들림이 있었거나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이건 정정 공식이고 납입일 뭐 11일 연장된 거는 기분이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지급한다고 하니까 지급이 안 됐을 경우에 그때 가서 문제를 삼으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전혀 흔들림이 없잖아요. 1% 정도면은 최근에 HLB는 뭐 하루에 거의 뭐 1, 20%씩 움직이는 종목인데 위아래로. 네? 그렇잖아요. 10% 움직이면은 변동성이 적은 거 보통 20% 전후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뭐 상한가 한가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매일매일 이런 종목이 오늘 뭐 장마감에 1% 하락했다.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지만 뭐 다 꼬리 달고 다 마무리를 잘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요즘에 좀 민감하신 것 같아요. 하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안심하고 가셔도 되고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구간이 좀 어려운 구간인 거죠. 지장군 회장께서 기자회견에서 주주분들께 너무 빨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 해서 내부 판단으로 FDA 승인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발언했다가 이게 아주 된통 당한 거죠 여기에. 그래서 하한가 두 방 맞고 임상 이 정도면은 뭐 지연이라고 하는데 실패는 아니고 몇몇 국가에다 미드 사이즈로 뭐 아니 스몰 사이즈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서 다시 한번 뭐 임상 FDA에 허가를 받겠다라고 했으니까 한 2년 약 2년 정도 지연되는 거 아니냐 해서 임상 지연이다. 2년 지연되는 것은 시장에서는 이제 받아들이기로는 임상 실패로 받아들인 주가가 받아들이거든요. 실패로 받아들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결과값을 보시면은 OS 값에서 대조군이 말도 안 되는 효능을 보였죠. 거의 사이람자급의 효능을 보였고 2차 치료제인. 그리고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뛰어난 뭐 보였고 워낙 뛰어난 수치를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서는 너무 좋았잖아요. ORR이라든지 다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중간에 나온 중간에 뭐 다른 약품을 복용을 해가지고 좀 대조군이 좋아지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의 뭐 확정적이죠,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여러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해봤더니 아니 이렇게 결과가 좋은데 왜 이거를 FDA 승인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랑 같이 하자. 우리랑 같이 하자. 여러 군데서 이제 같이 신약 승인을 받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코빙턴이랑 코빙턴과 함께 이번에 사전 미팅 뭐 잘 계획해가지고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4일 날 했으니까 다음 달 30일 이내에 나오니까 다음 달에 다음 달 20일 전후부터는 30일 이내니까 20일 전후부터는 긴장하면서 좀 우리가 바라보겠죠. 3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느냐 아니면 3차 치료제로 이제 조건부 승인을 받느냐 4차 치료제 승인을 받느냐 요 세 가지를 놓고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4차 치료제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한다. 3차 치료제 쪽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제 생각일 뿐이고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정확한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FDA에서 승인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품목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20일 11월 20일 전후에서는 뭐 긴장감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가 나오면은 이때 기자회견 한 것처럼 가장 먼저 주주분들께 알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그래 왔으니까 너무 빨리 알려주고 알려드리려다가 오히려 이제 된통 당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주주분들께 알려드리겠다라는 부분은 변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변하면은 기업의 신뢰성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뭐 신뢰를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여러 곳에서 인터뷰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때도 뭐 기분 좋은 소식 나오면 제일 먼저 알려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서 급락했을 때 대응 같은 경우 뭐 잘 말씀드렸죠. 42,500원까지 반등했을 때 한 번 정도 정리 요 구간이었죠. 정리하고 요 36,500원 유지해야 되는데 여기 이탈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매수 구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잘못해서 28,000원 이탈하면 급락이 한번 나올 수 있다. 21,800원까지 급락했죠. 그리고 나서 매수 구간은 28,000원 회복할 때가 매수 구간이다. 그리고 나서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여기서 절반 매도하신 분도 가능하고 여기서는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2차 매수도 가능한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28,000원. 그리고 나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임상 실패가 아니라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 코빙턴이랑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베스트 오브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으면서 최고의 뭐 신약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죠. 뭐 베스트 오브 아스코에 이어서 베스트 오브 에스모까지 아주 뭐 훌륭한 신약이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차 치료제는 거의 뭐 바닥에 이제 깔고 가는 수준이고 3차 치료제를 직접 받느냐 아니면 조건부 승인으로 받느냐. 네. 이게 문제라고 했죠. 3차 승인이냐 3차 조건부 승인이냐. 최악의 경우 4차는 당연히 깔고 가는 거고. 그래서 주가가 20만 원을 돌파하면은 시총 1위가 되기 때문에 당장은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10만 원 넘어갈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언제 쉬어도 이상할 게 없는데 기왕이면 12만 5천 15만 원 넘어가서 좀 최대한 많이 올라서 쉬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올라가면 15만 원 넘어서 한 17만 5천 원에서 18만 원 사이 요 정도까지 생각했는데 제 생각보다 한 차례 더 올라서 20만 원대를 건드리고 시총 1위에 단맛까지 한번 봤습니다. 두 번을 봤죠. 단맛까지 두 번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쉬도록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쉬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4일 날 사전 미팅이 있으면은 결과 나올 때까지 30일이 걸리는데 사전 미팅은 신청한 다음에 60일 뒤에 사전 미팅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다. 사전 미팅이 된 것만 해도 좋은 소식이고 호재인 거고 그리고 나서 사전 미팅 잘 했을 거라 생각하고 서류가 뭐 어마어마하게 방대하다고 하죠. 뭐 그래서 30일 이내에 통보가 나오는데 그 30일 이내 동안 적어도 15일에서 20일 정도 15일에서 20일 정도는 조정을 받는 게 맞다. 좀 쉬어가는 구간이죠. 이거는 너무 급하게 올라왔잖아요. 여러분이 보셔도. 그러니까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고 쉬어가는 구간에서 이런 모양인 거예요. 위아래 12만 5천 원까지는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요. 제가 잘못한 거는 여기가 12만 5,300원이니까 300원 안 내려서 300원어치 제가 잘못한 거죠. 네, 그죠. 다음날 같은 거는 26,700원이니까 1,700원어치 잘못한 건데 그만큼을 못 맞췄는데 그 정도는 양해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300원까지 다 맞추겠습니까? 그리고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니라 그냥 여긴 지지선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항상 열려 있는 구간인데 조정받으면은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은 마이너스 40%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위에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매수 관심 있는 분들은 밑에서 이 구간에서 12만 5천 원 근처까지 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희 유료 서비스를 받는 가족분들께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12만 5천 원 뭐 이런 구간대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 추가 매수 가능하고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빠서 매수를 못했다. 기다리세요. 뭘 또 이렇게 쫓아가려고 하십니까? 기다리세요. 그냥 그럴 때는. 추후에 또 내려오면은 매수하면 되고 안 내려오면은 내 종목 아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도 있잖아요. 종목을 하나에만 이렇게 그 시야를 좁혀가지고 보시면은 나만 괴로운 거예요. 지금 주도주들이 나와 있는데 뭐 이 주도주들도 다 가잖아요. 다 잘 가고 있잖아요. 바닥권에서 지금 8월 대비해서 50% 이상 오른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요. HLB가 워낙 극적으로 올라왔으니까 이게 좋아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 마음은 저도 이해해요. 근데 적어도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이렇게 뭐 18만 원대 이런 식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12만 5천 원 왔을 때 얼마나 철렁하셨을 거예요. 일부 분들은 손절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고 놀래가지고
여기까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여기를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어. 여기는 크게 이탈하진 않을 것 같다. 만약에 이탈해서 10만 원까지 뭐 흔들어서 기존 구간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원래 안 가는 구간인데 인위적으로 내려온 구간이기 때문에 신이 주신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 오는 구간이에요, 이건 원래.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SK하이닉스가 주도주잖아요, 이것도. 근데 바닥권에서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벌써. 근데 이 66,000원까지 내려오면 참 좋겠는데, 이때 블록 뜰 때 말씀드렸죠. 뭐 이렇게 걱정하시냐고. 7만 3 여기서 이만큼 내려왔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61선 전후에서 1차 매수하고 73,000원까지 내려오면은 2차 매수하시고, 만약에 66,000원까지 내려왔다? 이거는 신이 주신 기회다. 신 기회다. 이거는 주식의 신이 주신 기회예요. 근데 안 올 것 같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기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HLB 같은 경우도 정말로 뭐 여기를 깨고 내려가서 뭐 이렇게 내려온다?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또 안 올까요?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뭐 HLB가 4차 치료제도 못 받지 않는 이상,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건 신이 주신 기회예요. 이거는 보유하고 계신 분도 더 사야죠. 안 내려올 구간에 내려온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정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구간일 가능성도 높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뭔가 엄청난 악재가 있거나, 가차 치료제도 승인을 못 받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재가 나오면은, 어, 이 정도면 거의 실패 수준인 거니까 치료제를 인정을 못 받은 거잖아요. 4차 치료제를 받으면 신약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거잖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니면 뭐 수급적으로 공매도 세력이 엄청 두들겨 맞아서 이렇게 밀렸다. 기회가 된다니까요. 걔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사놓고 좀 기다리셔서 정말로 신약 승인 떨어지고 추가적으로 지금 간암 쪽도 뭐 되고 뭐 2차 치료제도 진입하고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다 쇼커버링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저 위로 날아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면은 감사한 구간이다. 근데 안 내려올 것 같다. 내려올 기미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에 딱 새겨놓고, 12만 5천 원 구간이면은 내가 없는 사람도 매수가 가능하고, 지금은 한 차례 왔다 갔기 때문에 조금 더 높여서 13만 원, 뭐 초반, 초중반 이 정도부터 해가지고 12만 5천 원까지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야 돼. 여기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제는. 내려오면 좋은데,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내려오면 좋은데, 21선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얘도 한 차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음, 뭐 확률 자체는 점점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2만 5천 원 첫 번째 내려왔을 때가 기회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높게 13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분할로 12만 5천 원까지 사야 된다. 전략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HLB가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한 15만 원대나 16만 원 전후, 15만 원, 16만 원 전후로 이렇게 수렴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안 오는 구간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아래쪽으로 해서 수렴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12만 5천 원, 13만 원 요 구간대가 아마 저로의 매수 구간대가 되고,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것도 안 나올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위쪽으로 해서 20만 원 쪽으로 계속 붙어가는, 위쪽으로 붙어가는 이런 수렴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예 20만 원을 돌파하고 사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게 좀 무섭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맞아요. 바닥권에서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보시면은 21,800원에서 21만 3,900원이면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거는. 저점 대비 고점 치면은. 그러니까 이 HLB는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 뭐 큰 걱정은 없어요, 지금.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니까 마음만 좀 여유롭게 가지시면 되고요. 이렇게 내려온다, 말도 안 되는 구간까지 내려온다, 더 산다라는 생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 아직 보유하지 않은 분들 있죠. 아직 보유하지 않고 이거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추격 매수는 하지 마세요.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내려올 때 아래쪽에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15만 원을 절대 안 깬다라고 하면 여기서 조금 사고 밑에 내려오면 더 사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할 매수로. 그리고 난 기다릴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12만 5천 원, 13만 원 요 사이 13만 원 초반부터 해서 분할로 사시면 된다. 계속 강조를 해드려도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헷갈려 하세요. 여러분들이. 더 갈 것 같으니까.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더 갈 것 같으니까. 아직 20만 원 못 넘어갔잖아요. 이게 넘어가서 날아가면은 뭐 제 예상이 좀 틀리고 제 예상과 다르게 강하게 가는 건데 이러면은 감사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거고 매수를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놓친 거예요. 이거는 12만 원 요 구간에서도 그러니까 추격 매수는 하는 게 아니라 괜히 물려서 손실 보는 것보단 낫잖아요. 지금 이 구간에서 못 살까봐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왜 못 사셨는데요? 그럼 28,000원에서는 28,000원 여기 오기 전에 이 구간에서부터 해서 이 구간이랑 이 구간이랑 계속 수차례 말씀드렸고 이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왜 못 사셨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싼 가격에는 왜 못 사셨는데요? 고가에 살 거면은 이때 사셨어야죠. 근데 이때 못 샀다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지금은 못 샀으니까 지금 매수를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28,000원에서 매수했어야 되는데 알려드렸는데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신뢰감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으니까 HLB란 기업에 대해서 이해는 해요. 그때는 못 산다라는 거. 그러면은 최근에 12만 원에서 못 샀다? 그럼 기다리세요. 이때 여기서 이만큼 올라올 때도 기다리셨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조정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이게 팩트인 것 같아요. 저점에서 이만큼 상승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그러면은 상승이 나온 다음에 조정이 나올 때까지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 현금 갖고 있는 걸 불안해 하시면 안 돼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현금을 들고 있는데 뭐라도 사서 뭐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왜 지금 못 사게 하느냐. 조정받을 때 사는 게 좋으니까요. 조금 기다려서 매수 타이밍이라는 게 왜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매수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최저점에서는 못 사더라도 적어도 무릎에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복숭아뼈에서 사면 좋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은 이제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니 뭐 제가 볼 때는 별 이슈가 아닌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좀 급하신 것 같아요. 쉬어가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저것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 아닌가? 저것 때문에 악재가 있어서 뭐 급락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HAB 홈페이지 가서 뭐 서명글이랑 다 올려드렸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악성 루머가 항상 나오는데 바이오주들은 이게 항상 나오잖아요. 악성 루머가 항상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현혹되지 마셔라.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대주주 지분을 매각할 일도 없고 뭐 쭉 다 나열해놨잖아요. 공매도 세력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인터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공매도 우려하시는 분들 자 HLB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양권 회장이 인터뷰 내용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이고 이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선에 가까운 것 같다. 그런 우리는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선이 이긴다고 결국에는 선이 이긴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게 그래서 공매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과 발표만 잘 나오면 알아서 쇼커버링이 나올 거다. 이런 부분을 이제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기존에 저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셀트리온 때도 보여드렸죠. 셀트리온 때도 이때 많이도 가네. 조금 이때죠. 셀트리온 때도 2017년 초에 봄 정도에 말씀드렸죠. 셀트리온이 만약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공매도 세력이 지금 코스닥에서 누르는 것처럼 공매도가
지금 누르고 있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 셀트리온은 실적이 뒷받침돼 가지고 상승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이때도 뭐 10만 원 이하에서 매수, 뭐 그리고 10만 원 초반에도 매수 가능하고, 그리고 8만 5천 원 이 구간까지 내려올 때 8만 7천 원 정도 구간에서 물량을 확 늘렸죠. 그리고 나서 이 종목 이렇게 돼가지고 쇼커버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30만 원 이상은 기본이고 그 이상 가는 거는 슈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30만 원이고 그 위에 슈팅 나오면은 슈팅이 나올 때마다 분할로 매도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큰 수익을 얻었었는데, HLB도 이번에 신약 허가 소식이 정말로 나오게 된다면, 전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들 들고 있는 거죠. 보유하고 매수하고 싶은 거죠. 나온다라고 하면은 쇼커버링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코스닥 쪽은 그렇게 공매도 압박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추가로 상승할 경우에는 한 번 또 누르는 이슈가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HLB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상 진행하는 게 이게 끝이 아니라 임상 3상 진행 중인 게 있죠 지금. 그래서 중국 헝루이제약하고 항서제약하고 반반씩 50%씩 해서 이제 가남 쪽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약효는 뭐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거라고 말씀드려서 사이람자 2차 치료제 시장 진입하는 거 목표가 일단은 그거니까 위암 쪽에서는 당연히 좋은 거고, 제가 제일 좋게 보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약물을 좋게 보는 거는, 우호적으로 보는 건, 팔이 안으로 굽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글로벌 병용 임상이 지금 유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면역 항암제들하고 병용 임상하는 게 유행인데, 그래서 최대한 효과를 끌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병용 임상할 때 제일 중요한 거, 효능도 효능이지만 약효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정말 중요하다. 이걸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수년간 지금 안정성이 입증됐고 임상에서도 입증이 됐죠. 이 안정성 입증된 게 굉장히 좋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HLB의 이 리보세라닙이 글로벌 면역 항암제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키투르다, 뭐 옵디보, 이쪽하고 이제 병용 임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얘네를 HLB가 컨택을 해가지고 야 우리랑 임상하자 해가지고 따라올 만한 사람들이 따라올 만한 약물들이 아니죠. 글로벌 빅파마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쪽에서 HLB의 리보세라닙을 선택하는 걸, 그 많은 항암제 중에서 리보세라닙을 선택해서 우리랑 같이 병용 임상합시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건데 HLB는 하나만 선택받아도 인정받는 거에 다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만큼 안정성과 효능에서 어느 정도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다. 효능의 가능성, 그리고 안정성은 입증됐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다. 이게 굉장히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5년 내 5개의 암종에 대해서 이제 뭐 발표한다고 하는데, 임상 치료제에 허가를 받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좋습니다. 5년 내에 5개의 암종, 뭐 다 같이 기대해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건데, 마음이 급하다. 그러니까 여유를 좀 갖고 보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유를 갖고 기다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제가 HLB는 당분간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질문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만큼 관심이 높으시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뭐 또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해드릴 테니까 좀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HLB가 뭐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기업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항암제라던가 뭐 유전자 치료제라던가 난치병 치료제라던가 이런 치료제가 개발이 돼야지 고통받는 분들이 케어를 받고 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주변에 이렇게 암으로 고생하신 분들을 제 주변에서 좀 몇 분 봐가지고 더더욱 이런 부분에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는 뭐 친할아버지도 그렇고 가족 중에도 그렇고 주변 지인도 그렇고 존재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